다음 문제인데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전 문제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얘는. 자, 일단 이 두 가지 두 줄만 봐도 좀 다르죠. 이 전에는 그냥 사람 클래스로 만들었다면 뉴 사람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아예 객체로 따로 만들어야 되죠 얘를. 그렇죠? 그리고 김철수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김영희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출력이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정보가 바뀌고 선호하는 정보가 바뀌고 또다시 누르면 그 바뀐 정보가 나오게끔. 자, 일단은 필요한 거 먼저 사람 클래스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쵸? 또 클래스 붙일 수 있어야 되죠. 이걸로 뉴 해야 되니까. 또 클래스 유형이도 있어야 되죠. 얘로 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얘랑 지금 맞지 않잖아요. 즉 얘네가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죠. 엑스텐즈 사람 해주면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해결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실 얘는 올려보면 답 나오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려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사람에 관련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메소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면 얘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또 뭐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선호하는 음식점이 둘 다 다르고요. 지금 이름이랑 가깝으니까 개인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속성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응당 이름에 대한 저장소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트링 전화번호, 그리고 스트링 뭐랄까, 이건 이 전 거랑 비슷하게 갑시다. 좀 헷갈리지 않게. 음식점이었죠. 선호하는 음식점, 좋아하는 음식점, 여기 있네요. 좋아하는 음식점이라고. 좋아하는 음식점. 그리고 얘도 있네요. 스트링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자, 이러면 전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 클래스 음식점 클래스가 하나 더 필요한 거네요. 그죠? 이 타입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배달 음식 주문하다. 네, 됐고. 자, 이러면 실행하는데 에러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전 문제에서만 해도 A 김철수 이름은 김철수 이런 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런 행위를 한번 해줬었잖아요.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해줬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런 거. 세팅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나온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죠? 만들자마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지금 객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가 세팅한 적이 없어요.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세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배달 음식 주문하다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정보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얘는.
세팅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지자마자 세팅이 됐다는 말은 생성자를 썼다는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생성자 컨스트럭터. 생성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얘가 지금 뉴 어쩌고 하자마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 전사가 U 전사 객체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A 전사 점 공격이래요. 얘가 헬로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줄의 코드만으로는. 왜냐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준 게 없고 세팅을 해준 것도 아니고 만들고 바로 공격했는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얘도 지금 만들고 바로 이 메서드를 실행을 했는데 얘가 바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얘가 지금 전사 A 전사 얘가 전사 점 무기가 파이고 A 전사 점 이름이 헬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팅해주고 그리고 나서 뭔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세팅해주고서 뭐 일을 시키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고 바로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만들어질 당시에 얘가 뭔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맞아? 상식적으로 칼은 쥐어주고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메서드에 애초에 이런 기능이 아니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녀석한테 따로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전 문제예요. 이거. 이 전 문제에서는 다 세팅을 한 번씩 싹 해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했다면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차이점 보이시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 만들게요. 생성자 이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요. 이 안쪽에다가 그럼 얘는 언제 실행되는 거라고요? 김철수의 생성자는 뉴 김철수 할 때 실행돼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가져오죠. 이거 필요 없고 세팅을 이제 한번 다 해주면 되겠죠. 김철수고 이거 좀 귀찮네. 이렇게 얘는 매운 매운이고 얘는 짬뽕이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 전문제랑 비슷하게 가려면은 얘는 지금 영어 반점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채운 것 같고 그리고 얘도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이름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 전화번호 달라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뿅이겠죠. 이거겠고 얘는 안내음 까지네요.
뒤에는 겹치니까. 근데 이거 지금 요 앞에 타입 왜 안 써주는 거예요? 이 변수 앞에 타입 왜 안 써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속이니까 당 써도 아는 거죠. 굳이 써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new 어쩌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여기는 음식점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 타입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전 문제랑 동일해요. 지금 음식점 해버리면은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출력할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이 위에서 안 했으면은 이 밑에 어딘가에서는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어반점,复경반점 문제는 이 전에 문제에서 생겼던 이슈랑 똑같은 거죠. 음식점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맞죠? 생성자를 써서 안에 값을 다 세팅해 줬고, 배달음식 주문하다를 누르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이 전 문제랑 비슷하게 가보자면 여기다가 주문을 넣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여기다 또다시 이런 정보들을 넘겨주겠습니다. 방송 여기도 이것도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동 완성은 이거 여기다가 뭐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 거냐.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 타입 안에 없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얘도 create method 하면은 당장 이동은 안 해요. 얘가 자동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클릭해 보시면은 생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파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볼만한 거지. 파일이 뭐 되게 깊다, 그러니까 패키지도 많고 뭔가 분류가 엄청나게 돼 있다라면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컨트롤 클릭으로 이동하면은 얘가 파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할 거예요. 일단 얘는 지우고 얘 지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인자고 매개 변수네요. 매개 변수로 받아서 또 비슷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맞죠? 자, 여기서 뭐 이것도 그래, 이것도 합시다. 바꿔도 된다는 거. 매운 정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얘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잘 넘겨줘요. 대신에 얘랑은 똑같아야겠죠. 그래야 나는 이 데이터를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순서에 맞게 들어와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무엇이든. 대신에 얘네가 바뀌어버리면은 넘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밖에서 넘어오는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안 돼요. 얘는 되는데 얘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자랑 비슷하게 이 안에도 적당히 바꿔서 쓰겠습니다. 영어 반점이니까 여기서 하죠. print ln 영어 반점에서 데스
CTRL 가계 변수 얘는 이름, 전화번호, 매운, 강도, 음식 주면 될 거고, 이 전 문제랑 비슷하게. 근데 아마 정답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LN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냥 그 문법에 맞게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오케이.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네. 아, 여기 이거 바꿔야죠. 오케이, 이러면은 문제는 끝났어요. 일단 그죠? 바뀐 정보도 잘 저장되고.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생성자를 썼어요. 이 전 문제랑 다르게.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뭔가 빈칸이 보여요. 그죠? 클래스 내부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개발자 막내가 와가지고, 개발팀 막내가 와가지고, 아 이거 여기 뭔가 아직 구현이 안 된 것 같다, 기능 구현이 안 됐다, 여기를 내가 손을 대가지고 칭찬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신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얘를 뭘 안에다가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루 동안 뭐 했냐 했더니 이 안에를 뭐 막 수천 줄을 작성을 했대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오버레이드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럼 전에 거는 날라가잖아요. 이 안에는 지금 기능 구현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뭔가 하려고 이 안을 뚫어놓은 게 아니죠. 제가 여기다가 당장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바뀌죠. 왜? 덮어쓰기 당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없어져 버리면 이런 일 자체를 못하겠죠. 버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전 문제랑 동일하게 이 녀석은 버튼용이죠. 버튼 유지용이죠. 버튼 유지용. 맞죠? 이게 없다면 이 영어반점, 북경반점이 음식점이 되면서 버튼을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언급 정도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언급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언급 정도만 해줘도 되는,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 무기에 공격 방어 버튼이 있고, 그리고 칼에 공격 버튼밖에 없어요. 아 그래, 이게 아니다. 여기 이게 맞겠다. 칼이 무기처럼 보이고 싶대요. 이거 지워야 무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칼이 무기가 되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는 위험한 거죠, 얘는. 자, 근데 여기는 구현을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구현하지 마세요 라고 많이 남겨놔요. 진짜로, 실제로. 만약에 내가 뭐 프론트엔드 만능이에요. 프론트엔드 뭐 리액트 뷰 뭐 이런 거 다 잘 쓰고, HTML, CSS 이런 거 다 잘하고, 자바스크립트 완벽하고, 서버 구현도 할 줄 알아요. 또 DB도 할 줄 알아요. 또 뭐 자바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내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줄 안다. 그러면 사실 상관없어요.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나는 여기를 이제 기능이 아니라 버튼형으로 남겨놓은 건데 협업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웬만하면 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어. 협업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한 명은 여길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건드리나 마나잖아요.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막는 게 있어요. 그냥 아예 못 건드리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게 abstract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영상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거 자, 이어서 일단은 검색 abstract abstract 추상이죠.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앞에 이런 식으로 검색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구글링 하는 법 첫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을 텐데 이런 거 abstract class라고 뭔가 나오죠. 이거랑 abstract 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야 돼요. 얘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언급했었어요. 자바의 특징 중에 뭐뭐뭐뭐가 있고 이거는 따로 찾아보시라고. 이 추상화,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추상화는 예를 좀 한번 보시죠. 딱 이 말이 맞는 게 속성만 표시하고 불필요한 세부 정보는 숨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동차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자동차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속성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차의 뭐 최고 속력이나 뭐 연비나 뭐 색깔이나 아니면 뭐 전륜이냐 후륜이냐 뭐 사륜이냐 이런 거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제적이라고 해야 되나? 재원, 뭐 무게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다 집어넣자니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자동차 객체에서는 뭐 연비나 최고 속력 또는 뭐 색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안 쓰죠. 그죠? 우리 맨날 사람이나 뭐 차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사람의 속성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 뭐 키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쏙쏙 뽑아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게 추상화, 그러니까 앱스트랙션인 거고 이건 객체지향에서의 특징이에요. 객체를 만들 때 내가 필요한 속성, 즉 불필요한 속성을 숨기고 필요한 속성만 뽑아다 쓰겠다. 여기서 말하는 앱스트랙트는 추상 메서드를 만드는 이제 추상화인데 다른 추상화예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위에 나오는 앱스트랙트는 이렇게 해볼게요. 목표는 이거예요. 여길 구현하면 안 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구현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구현은 보통 이 중괄호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다 써주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얘를 구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없앨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당장 뭐라 하겠죠? 문법에 맞지 않는 거니까 없애고 그냥 끝냈어요. 얘가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네, 보시죠.
해석이 좀 간단한 편이네요. 그래도 이 메소드는 세미콜론 대신에 바디가 필요하다. 맞죠? 즉 바꿔 말하면 얘가 바디였네요. 얘를 함수 메소드 바디라고 해요. 실제로도 함수 바디, 함수 구현부라고도 합니다. 함수 구현부. 이 안쪽에다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 전까지를 함수의 선언부라고 해요. 함수의 선언부. 이 뒤쪽은 함수의 구현부. 구현부를 없애줌으로써 구현을 막았어요. 얘는 보이드죠, 여전히. 근데 얘는 지금 abstract라는 이런 키워드를 하나 써주면 더 이상 얘는 바디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오류 메시지가 떴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해보자면 추상 클래스만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죠. 즉 이렇게 하나 바꿔주면 돼요. 방금 이 오류 메시지를 다시 해석해보자면 추상 메서드를 가지려면 얘가 추상 클래스여야 되잖아요. 추상,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앞에는 앱스트랙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뭐라 하냐면 구상 메서드라 그래요. 구체적이라. 그래서 구상 메서드라 하고요. 얘는 구체적인 게 1도 없죠. 추상 메서드라고 해요. 얘는 구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가 여기 뭐 빈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뭐라 그래요. 얘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바디를 가질 수 없다. 바디를 가질 수 없다죠.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녀석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수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얘기만 하고 끝내겠다. 얘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얘는 함수 바디가 없는 거고 얘는 함수 바디가 있는 거고 추상 메소드, 뭐 추상 함수, 앱스트랙트 메소드, 앱스트랙트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얘를 가지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여야 돼요. 오직 앱스트랙트 클래스만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 다시 어떤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얘도 추상 클래스여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차이점, 이 얘네랑 좀 차이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뭔가 더 좋아진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또 앱스트랙트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도 돌아갔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기능상의 문제는 1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 지우고 끝내고 앱스트랙트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뭔가 더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얘는 왜 쓸까요? 앱스트랙트는 왜 쓸까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얘는 지금 제약사항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걸 못하잖아요. 지금 함수라면 응당 할 수 있는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문법이에요. 그냥 바디를 만들지 마라, 구현하지 마라. 구현하면은 얘 이 자바 자체에서 뭐라 할 거니까.
바디만 만들어도 뭐라 하잖아요. 이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바디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없어지고 나서야 이제 바디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얘를 애초에 왜 쓰냐? 이거는 단순히 개발자들 간에 서로 의도를 파악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파악의 문제예요. 얘는 가독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한테 이거는 리모컨 전용이니까 네가 굳이 뭔가 안에다가 구현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주석으로 남겨놓는 것보다 문법으로 아예 막아놓는 거죠. 리모컨 전용이다, 네가 건들지 마라 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거 추상 메서드를 만드는 이유, 추상 클래스고요. 얘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오직 리모컨만 만들 수 있는 클래스. 그리고 얘는 이제 추상 메소드나 같아요. 오직 버튼만 만들 수 있는 메소드가 맞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능이 없고 버튼 전용이다. 맞죠? 이 안에 뭐 구현을 해봤자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추상 메서드래요. 얘가 오버라이딩을 안 하겠대요. 그냥 받은 대로 쓰겠대요. 그럼 그냥 이 모양만 봐서 문제가 뭐예요?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았대요.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왜? 기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반쪽짜리 기능을 준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녀석은 보시면 머스트 어쩌고 해가지고 뭐라 하죠. 얘는 왜 그러냐면 반쪽짜리면 너도 앱스트랙트가 되던가 아니면 익스텐즈가 아니라 임플리먼트라는 걸 써주던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임플리먼트라는 걸 써주던가 아니면 이거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돼 라는 거예요. 반쪽짜리를 받았으면 이 안에서 오버라이딩은 이제 필수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구현을 막아놓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 자세한 건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